여러분, 홍준표 안 사람이에요. 홍준표가 18살 때 14,000원 들고 단신으로 추풍역을 넘었습니다. 추명기비로 안철수 대통령 만드는데 한몫하겠다고 같이 왔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안사람 추명기비입니다. 대통령은 누구? 안철수!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빠 사랑해요. 자, 아무래도 유권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후보자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단 온 가족이 저렇게 같이 움직이면 좀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겠죠.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에게 저런 효과가 좀 많이 와닿나요? 일반적으로 선거를 이렇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 이게 주권자로서 또 유권자로서 대리에서 이 국정을 운영할 이제 책임자를 뽑는 선거인데요. 그 누군가를 뽑을 때 누가 싫어서 뽑는다기보다는 나하고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잘해주겠구나 이런 이제 좋은 사람을 뽑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뭔가 이 국민을 또 가족처럼 대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가족들이 이 선거에 많이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만 일단 자녀가 유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 대선 때도 그런 취업 청탁 의혹이 굉장히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런 유세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웃겼던 거는 좀 재밌는 거는 5년 전에 문재인 후보의 딸이 출정식에 안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대선 출마하는 거를 찬성하지 않는다. 네, 그랬었죠.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삶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쿨하게 출정식에도 안 나왔고 네. 지금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도 문재인 후보의 자녀는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요, 이재정, 진선미 의원이 춤을 춰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이재정 의원이요, 랩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랩에 도전을 했는데 자, 한번 화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재정 후보 청문회 거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예, 이재정 의원. 네. 이재정 의원이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그 대정부 질문 나왔을 때 네. 오방색 끈 던지면서 네. 퍼포먼스를 했던 그랬었죠. 굉장히 그런 어떤 주목을 잘 받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춤을 췄던 최근에 저게 지금 의원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하나가 돼서 저 일동원들이랑 같이 하는 걸 보면 저런 거 굉장히 익숙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지금 공약 중에 하나가 그런 교통정책 공약이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1번가라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 그 하나 이게 쇼미더머니라는 그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그거를 패러디를 해서 네. 지금 그 이재정 의원이 거기에 출연을 하는 영상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 저희가 그 랩을 하는 영상이 저희가 마침 준비가 되지 않아갖고요. 랩은 저희가 나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춤을 췄던 의원들 이제 랩에도 도전하고요. 후보들의 한 표 한 표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라고 해도 그냥 모든 정파가 어울리는 그런 정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하게 배제해서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의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후보랑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후보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김종인 전 대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공동정부 파트너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시작부터 삐걱대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공동정부 파트너라는 게 결국 단일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전 대표와 같이 안철수 후보 뭔가 삐걱대는 것 같아요.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약간 지금 그 기준점이 다릅니다. 네. 한 분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한 분은 공동정부, 향후 구성될 공동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네. 뭐 예컨대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는 단일화는 후보에게 전적으로 일임한다. 네. 그리고 공동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배제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선을 뛰고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득표와 연결되는 그런 발언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뭐 예컨대 홍준표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지층들이 굉장히 이탈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김종인 대표에게는 김종인 대표에게 롤을 맡겨놓은 거고, 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홍준표를 국정 파트너로 생각 안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을 코앞에 둔 후보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대신 김종인 전 대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원래 하던 후보의 역할에 충실한다, 역할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두 분이 4월 중순부터 네. 비공개로 한 서너 차례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충분히 아마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삐걱대고 있다기보다는 네. 당장 선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정도로 아닐까.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김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 지금 이 공동정부 구성 아이디어와 함께 임기 3년 단축론까지 내놨어요. 지금 막판에 정말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로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너무 좀 늦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며칠 안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일주일 남았고요. 네. 투표까지는 이제 8일 남았는데요. 너무나 이제 늦지막히 공동정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후보 단일화도 성사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현실화될 것이냐, 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구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네. 뭔가 이제 그 임기 단축이라는 어떤 그 극약 처방을 쓴다 하더라도, 네. 그로 인해서 이 반문재인 연대,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거냐, 네.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의 큰 어른이다라고 할 정도로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뒤늦게 안철수 캠프에 합류를 한 걸 보면 김종인 전 대표 나름대로 판세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아까 구자홍 차장 얘기대로 투표가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집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도 저 의견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네. 다만 어제 김종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승리를 전제로 해야 공동정부 구상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대표는 아직도 그래도 본인의 어떤 공동정부 구상을 통해서 네. 보수층이든 기존 지지층이든 결집을 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구체적인 방향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뒤집기 위해서는 아마 보다 조금 더 극적인 뭐 예컨대 지금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네.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 이런 네. 정도의 정치적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이 공동정부 구상 발표만으로 판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는 관측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선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997년 대선의 경우에는 DJP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선거 한 40여일 전에 이제
이 DJ 김대중 후보와 이 김종필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 합의를 해서 한 명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후보가 대선 본선에 올라서 이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꺾었던 거고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직전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여론조사로 노무현 후보가 이제 앞서서 네. 정몽준 후보는 사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가 한 명이 돼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또 당시 이회창 후보를 앞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의 효과가 이루어지려면 그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이 된 상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그것이 네. 이제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건데, 지금처럼 한참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동정부를, 대선에서 이기면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과연 그런 공동정부 사실상의 어떤 단일화 효과를 노리는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 지지를 보낼 것이냐. 이제 이 점은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안철수 후보 오전 유세 일정을 시작하려다가 돌발 시위가 일어나서 일정이 취소됐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근로자들에게 좀 무안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청계천의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가서 청소 노동자도 만나고 또 학생 아르바이트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 앞전에 이제 집회를 하던 민주노총 측에서 집회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던 거죠. 네네. 민주노총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노동을 무시하는데 동상을 찾았다고 반발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안 후보가 이제 최근에 광화문에서 유세를 할 때 그 옆에 있던 민주노총 측의 그 집회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좀 거기서 불만이 있어서 오늘 저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광화문에 유세를 나왔을 때 바로 옆에서 민노총이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전태인 열사 동상을 찾는 것은 노동에 관심을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했던 거군요. 예,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패러디해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배우가 이름이 안찰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연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어디입니까? 얼마입니까? 국이 없습니까? 네. 요즘 연예인들이 그 대선 후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유세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도 이유가 있다면서요? 선거법 문제가 있는 선거법이요? 아니, 연예인이잖아요. 예, 예. 한 2분 정도 만났는데 네. 우리가 연예인을 2분 정도 TV에 내보내면 TV 광고할 때 돈을 얼마를 줘야 되죠? 근데 그걸 만약 그냥 나가게 되면 이게 기부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유세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주 짧게만 만나서 저렇게 한 거고요. 전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교 씨였나요? 그랬죠. 마찬가지로 아주 짧게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아하, 저런 것도 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세장이 아닌 곳에서 짧게 잠깐 만나고 헤어졌군요.